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갑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지수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스탁이 바로 나갔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54포인트대입니다. 0.33% 하락이고요. 6.89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2060 회복이 안 되네요. 2060선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2050 밑으로 더 빠지는 것도 아니고 답답한 개걸음 장세가 오른쪽으로 횡보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셨고요. 수급 주체 만나볼 텐데 기관이 열심히 사줍니다. 1640억 원 기관 순매수 가운데 연기금이 오늘 제일 많이 삽니다. 628억 원, 그리고 금융투자가 505억 원, 투시는 277억 원 순매수해줍니다. 개인 1320억 원 팔고요. 외국인도 456억 원 팝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72포인트대입니다. 일단은 약보합권인데 지금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가 했는데 다시금 살짝 밀려 내려오는 모습. 일단은 상승 전환이 코스닥도 쉽게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죠. 673 오늘의 장중 고점이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해서 한 1포인트 정도 빠져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 보시면 기관이 996억 원 사줍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 금융 투자가 주요 많이 사고요. 연기금이 142억 원 사줍니다. 외국인 195억 원 팔고 개인도 651억 원 매도 포지션 잡힙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1124원 5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약세, 달러 강세 흐름 가져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월요일 시장의 동향 흐름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미국 증시 급락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오후 들어서 이 약세 부분은 빠르게 좀 좁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은 미국 증시의 급락세가 지금 신흥시장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좀 큰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다 이런 느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 등으로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다우지수는 1.8에 나스닥 지수는 약 3% 가까운 지수로 급락을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나마 좀 내성을 보이고 있고 10월 달에 급락의 영향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평가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는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보험, 기계 업종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운수창고, 의약품, 건설업, 증권 등 대부분의 업종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게임주들의 어느 정도 상승세가 오랜만에 나와주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이 이번 달부터 게임 판호, 한마디로 유통허가 발급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드래곤플라이, YD 온라인, 빅토소프트, 웹젠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은 그 중국 정부가 이번 달부터 게임 판호를 발급 재개가 진행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봤을 때도 지난 8월 이후에 우리나라와 외국 게임사는 외국 게임사뿐만 아니라 자국 게임사에 대해서도 게임 유통 허가인 판호를 발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게임주들의 주가 상승여력은 나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제지 업종에 대한 상승여력 그리고 이 추이가 다시 시작되면서 이 섬유 의료 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중립 포지션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오늘 장을 보면은 좀 이런 부분을 좀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얼마 오늘도 남지 않아 있는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에 볼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우선은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죠. 한글과 컴퓨터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한글과 컴퓨터는 PC와 모바일, 웹 오피스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개인 시장에 좀 공급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기술 경쟁력이 더해지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그 오피스 소프트웨어의 전체 제품군을 보유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글과 컴퓨터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한글과 컴퓨터의 어떤 경쟁성이 더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반으로 봤을 때 PER이 11.2배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컴에 대한 좀 기술 그 저평가 구간에 의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는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남은 시간 동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보고 종목 상담 이어가는데요.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신 소장님의 종목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 종목 S&P 월드입니다. S&P 월드는 화장품 스펀지랑 용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화장품 업종에 있죠. 화장품 업종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 그리고 LG생활건강 이런 대형주부터 시작해서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OEM, ODM 기업 이런 기업들을 잘 알고 있죠. 이제 이 S&P 월드는 그런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들에게 스펀지와 용기를 제조해주는, 약간 다르죠. 지금 앞에 말한 것들은 어떤 색조 화장이나 기초 화장품의 그 재료, 원료, 완제품을 만드는 거라면 그것을 싸고 있는 용기 혹은 그거를 찍어 바를 수 있는, 약간 다릅니다. 그렇죠? 다른 분야이고요. 색조 화장에 주로 쓰이는 스펀지, 퍼프, 팁 등을 생산합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기업이겠죠. 왜냐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손으로 찍어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손에 찍어 바르면은 손에는 열이 많아서 손만 좋아집니다. 그렇죠? 얼굴에 발라야죠. 쿠션 제품 함침용 NBR을 만들어요. NBR이 이제 그 알이 루버예요. 고무죠. 그래서 스펀지를 제조하고 공급을 하는데 NBR이라는 거 한다. 쿠션 제품 함침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보통 요즘에 유행하는 쿠션 팩트를 찍어 바를 수 있는 그 특수 고무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선크림 등을 제품 용기에 담는 역할, 이 역할도 하고요. 주요 거래처는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뭐 이런 데 다 있고요. 삼성 코스메틱, 디쉬코리아, 이노 이런 중소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S&P 월드가 지금 뭐 그 화장품 업종 치고는 주가가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지금 뭐 그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지만 주가가 이제 중국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최근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15만 원대에서 반등을 하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황금 3분할로 이루어진 사업 구조 때문에 좀 버텼고요. 그리고 코스맥스라던가 한국콜마도 보면은 지금 반등은 좀 했으나, 그쵸? 예전에 그 14년도 15년도 상승했던 그런 만큼 상승폭은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업종의 그 상승세를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아쉽죠. 한국콜마도 마찬가지죠. 2014년에 2만 원대에서 13만 원까지 6배가 넘는 상승, 거의 7배 가까이 갔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내리막이에요. 물론 이 각도로 봤을 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14년, 15년의 상승폭 각도에 비해서 굉장히 완만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상승 N자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힘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S&P 월드는 지금 2018년도에 들어서 포텐이 터졌거든요, 이거. 그리고 11월 달에, 그쵸? 1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거의 2만 원까지 근접했다가 지금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21선에 지금 와 닿는데, 지금 보니까 12월 12일쯤에 21선에서 반등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또 21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묘하게 21선을 계속 지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 지켜진다면은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손절가가 14,000원이고 목표가는 12월 11일 날 기록했던 19,200원. 이게 2만 원이라는
그 마디지수세를 앞두고 좌절했던 것이거든요. 그날 이제 22.29% 고가상으로 오르면서 정말 기세등등했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17%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중에 무려 변동폭이 40%가 나왔거든요. 엄청 그 멀미나는 하루였죠. 근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매물벽이 있어서 지금 12월 17일 날도 한번 그 부분까지 갔다가 또 실패를 해서 이제 다시 21선 테스트를 갔는데 밑에 21선은 또 한번 지지받았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군 멍군을 두 번씩 주고받았어요. 보면은 이 18,000원, 2만원대 한번 실패한 부분, 그리고 21선에서 지켜진 부분 두 번. 이제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장군을 한번 부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불러보는데 만약에 실패해서 21선이 깨지면 그러면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된 상승의 훼손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한 발 더 물러서서 다시 한번 전열을 재정비해서 어떤 차트라던가 이런 움직임을 다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손절가 14,000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2만원 한번 장군을 불러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미코입니다. 미코가 이제 그 미스코리아처럼 쭉쭉 잘 이쁘게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미코는 반도체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이에요. 미코도 12월 달 들어서 급등이 일어나고 있었던 종목이죠. 12월 19일 날 5,000원을 돌파하고 조금 쭉 밀려 내려왔습니다. 반도체 전공정용, 반도체에 전공정이 있고 이제 후공정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를 완성체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전공정을 담당하거나 후공정을 담당하는 업체는 보통 중소기업이에요. 보통 후공정은 이제 뭐 검사를 해주거나 반도체 최종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인데, 전공정은 이제 또 후공정이랑은 전혀 다르죠. 전공정, 반도체를 완성시키기 전에 반도체에 대한 전공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착이라는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붙이는. 증착 장비에 들어가는 세라믹 히터를 제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식각이라고 있어요. 식각. 그냥 깎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도체 웨이퍼를 깎는다. 세밀하게. 식각 장비에 들어가는 정전척, 정전기를 이용한 어떤 그 정전척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걸 제조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반도체 업종은 사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세 개가 경쟁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그렇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좀 최근에 이제 또 떠올랐는데 그 시장도 그렇고, 어쨌든 반도체 업종이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죠. 근데 지금 이 미코라는 업체는 반도체 전공정용 증착 장비, 식각 장비에 들어가는 뭐 제품들 이런 것들 만들지만 최근에 부각이 되는 거는 에너지 부분이에요. 미코에서 개발 중인 게 SOFC, 그러니까 솔리드 옥사이드 퓨얼 셀, 이거의 줄임말인데 이게 고체 세라믹을 전해질로 하는 수소 연료 전지예요. 수소 연료 전지가 그 어디서도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죠. S 퓨얼 셀이라는 신규 종목이라던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수소 연료 전지. 이게 이 연료 전지가 나중에 이제 개발이 많이 되게 되면은 자동차용으로도 쓰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장이나 가정용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이제 친환경적인 어떤 뭐 부산물이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물만 나와요. 요즘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미래 연료 전지라고 하는데, 지금 미코에서도 개발 중이고요. 850도 가량의 고온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미코가 지금 전북도랑 부안군이랑 SOFC 실증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어요. 12월 17일 날. 그래서 이제 부안군이라는, 약간 군이라니까 좀 시골이잖아요. 근데 부안군도 그렇고 막 주변에 무주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각자 어떤 그 타겟팅을 삼는 어떤 사업들을 만들고 있어요. 뭐 관광 사업이다, 어디는 뭐 이렇게 해서 그 시골을 이제 키우려고. 근데 부안군은 지금 이 연료전지 사업을 아마 요거를 타겟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코랑 함께 협력을 해서 이것들이 이제 실증하겠다. 앞으로 연료전지를 통해서 여러 군데 사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안군의 어떤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코가 어쨌든 수소 연료전지, 요즘에 수소 얘기가 많이 나와서 수소만 걸리면은 수소 테마로 지금 굉장히 움직여서 일부 종목들은 지금 이미 투자 경고 종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빨간색 딱지가 지금 붙어 있거든요. 투자 경고 종목이 붙어 있을 정도로 좀 과열 양상이긴 합니다. 어쨌든 수소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지금 가는, 뭐 근거가 없이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미코는 일단 반도체 업종에 종사를 하면서 일단 캐시카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돈으로 새로운 신사업을 하는 거고, 이 신사업이 잘 된다면 반도체 사업에 이어서 또 수익원이 다변화되는
계기가 되겠죠.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이 지금 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12월 달에 아마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5,000원을 돌파하면서 10월 달에 고점을 한번 뚫었다가 내려왔어요. 한번 매물벽을 뚫어서 균열을 낸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상승하면 5,000원이란 벽은 상당히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갈 거를 바라면서 수소 얘기도 이제 덧붙여 나올 것이고요. 손절가는 4,300원인데 지금 4,240원입니다.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6,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동원 FMB입니다. 동원 FMB는 몇 번 갖고 왔었던 종목인데 굉장히 그 강력한 방어력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원 FMB가. 국내 참치캔 시장의 절대 강자, 점유율 75%. 이거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지금 동원 FMB가, 음식료 업종 중에서 굉장히 탄력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동원 계열에 동원 산업이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동원 산업의 주가는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약간 상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원 산업은 이제 원양어선, 우리가 흔히 장난식으로 너 몇 달간 배 타고 와라, 원양어선 타면은 돈 많이 번다. 근데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원양어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동원산업의 배를 타고 나가서 참치를 잡아요. 그래서 참치를 잡아서 그 참치를 가다랑어라고 하죠. 그 동원 FMB에 주면은 동원 FMB가 가공을 해서 이제 캔으로 만들어요. 그럼 동원 FMB 입장에서는 동원산업이 실적이 안 좋아질 수는 있죠. 근데 같은 계열이 안 좋아진다고 동원 FMB 같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참치 가격이 하락을 하면 동원산업은 안 좋아요. 왜냐면 참치를 갖다가 그 가격으로 팔아야 되니까. 근데 동원 FMB는 참치 캔을 만들기 때문에 받아온 참치 가격이 싸면 좋아요. 참치를 싸게 받아다가 참치 캔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면 더 많이 남거든요. 근데 지금 동원산업의 주가가 안 좋다는 거는 참치 여가가 하락을 하고 있거나 안정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동원산업의 주가는 안 좋지만 FMB는 좋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계열사지만. 그래서 이게 약간 상반된 부분이 있어요. 동원산업의 주가가 계속 2018년도 들어서 7월 달까지만 해도 30만 원대에서 굉장히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박스권을 오래 갔어요. 아주 밑으로 따지면 30만 원까지 봐도 30만 원에서 35만 원대는 지키고 있었는데 그 8, 9월 달 되면서 그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개파락하면서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폭락을 했는데 지금 동원 FMB는 동원자 이름 똑같이 들어가서 폭락을 하는 게 아니라 버티면서 지금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동원산업이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20만 원까지 깨버렸는데 19만 원대를 가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원산업이 사업을 접지 않는 이상 이게 망하려는 차트가 아니라 동원산업이 참치 효과가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원 FMB는 오히려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참치 효과가 하향 안정화된 게 원재료 투입비가 절감돼서 좋은 거고요. 그리고 4월달, 5월달에 어묵하고 캔햄이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기가 좋지 않고 금리 인상 초기에 계속 나오는 소식은 그거잖아요. 왜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고 맨날 경제란 보면은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우리 실물 경제 안 좋아져. 그리고 물가 인상만 돼. 햄버거 가격 올랐지, 커피 가격 올랐어. 슈퍼마켓에서 사는 식재료 값 다 오르고. 그러니까 너무 열받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경기 초반에 현상이 원래 물가는 계속 인상이 돼요. 그리고 동원 FMB를 비롯해서 다른 음식료 업종들이 다 물가 인상이라는 게 가장 주가에는 좋은 재료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성장 스토리를 빼고라도 다 기본적으로 음식료 업종은 물가가 인상돼야 되는데 물가가 인상돼서 아우성 치는 그것만큼 오히려 음식료 주가는 좋다. 동원 FMB가 지금 4월 달에 어묵 캔햄 제품가격 인상했던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 간편식 시장 HMR 시장이 최근 연평균 20%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대부분 롯데, 동원 FMB 이런 회사들이 다 그 파일을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신성장 동력이다. 가장 강력한 가격 방어력이 있고 신성장 동력까지 플러스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손절가 27만 원, 목표가 35만 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위닉스는 미세먼지가 최근에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업체로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위닉스 텀블 건조기를 출시했어요. 2016년에 LG전자가 건조기를 히트를 시킨 다음에 이 건조기 시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시장은 위닉스가 먼저 터트린 다음에 LG전자, 삼성전자 대기업이 오히려 따라오는 거꾸로 그 구도를 만들었다면 이번에 건조기는 LG전자 대기업이 히트를 먼저 치고 위닉스가 따라가는 이 시장. 어쨌든 공기청정기든 건조기든 새롭게
탄생하는 파이가 커진 부분이기 때문에 위닉스 같은 시장 그 점유율을 기록하는 이 정도 지위에서는 충분히 먹을 게 있다. 겨울철에 두꺼운 의류를 건조하기 위해서 건조기 구입 급증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닉스가 지금 텀블 건조기를 LG나 삼성보다 약간 싼 가격에 내놨거든요. 그래서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13,500원,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청담 러닝입니다. 청담 러닝은 그 학원 사업, 컨텐츠, 스마트 클래스 사업, 이것을 삼두마차로 하는 학원 업체고요. 영어 브랜드로는 청담 어학원, 에이프릴 어학원, 청담 아이 가르텐 이런 거 갖고 있고요. 수학 브랜드로는 CMS 에듀, C큐브 코딩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최대 교육 기업인 올리 에듀케이션의 모기업 상해 신남양 지분 유한공사 여기에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상해 신남양이 청담 러닝의 지분 10%를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분 매수가 단순 어떤 투자냐, 어떤 같이 협력을 하는 어떤 증표로서 그 매수를 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상해 신남양의 얘기로는 당연히 이 청담 러닝과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증표로서 매수를 한 것이라고 언론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뭐 지분 참여에서 경영 참여로 보여주는 그 목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하면 아무래도 책임감이 생기죠. 내가 그만큼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해 신남양이 청담 러닝의 10% 매수를 하게 되면 정말 더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갖고 둘이 협업을 해 나가겠죠. 청담 러닝이 중국 최대 교육 기업 이 올리 에듀케이션과 이제 협업을 하기 때문에 청담 러닝이 중국에서 사업을 또 키워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음식료도 마찬가지인데 교육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은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중국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청담 러닝이 그런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여지를 마련하지 않았나 싶고요. 18년도 9월달 이후에 주가가 힘을 못 쓰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21선을 계속 두들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뚫고 나면 조금 힘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19,000원, 목표가는 25,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담 러닝까지 5종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오현진 팀장 연결해서 준비하신 종목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로는 타이어주 중에서 한국타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이제 최근에 그 미국 포드사에 그 신차 타이어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벤투스 프라임 3라는 제품이죠. 고속주행과 안전 성능을 좀 최적적으로 끌어다 주는 이제 고성능 타이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량 6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대형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 증대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자동차주 상승 효과도 좀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주 혹은 이제 자동차 부속 관련된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씩은 열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지금은 완성차 업체에서 부품 업체로까지 관심을 확장시켜야 될 시기가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타이어라는 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결국 고무로 만듭니다. 근데 지금 고무 가격이 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가에 대한 부담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UHPT 타이어의 매출 비중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UHPT 타이어는 그 초고성능 타이어를 말합니다. 고속주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빗길에서의 제동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수하거든요. 기존 타이어 대비해서는 당연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 단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비중이 5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제 3거래일 연속 음봉인데 지지 구간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만 원대 초반에서는 웬만해서는 지지 타이밍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하락할 때 그 거래량이 거의 없는 하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한 45,000원 정도, 손절가 4만 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네오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화장품 업체고요. 그 민간 피부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인 그 아토팜이란 제품을 주요 상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제로이드라든지 뭐 리얼베리어 등이 견조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제로이드는 병원에서만 구입이 가능한 스킨케어 브랜드인데 취급 병원 수가 굉장히 빠르게 좀 증가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리얼베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 성인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그 올리브영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견조한 편이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35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성장을 보였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실적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 예상 PER이 20배 미만입니다. 동종업체 대비해서는 분명히 저평가 매력이 있지 않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위치가 좋거든요. 단기적인 급락 이후에 바닥을 잡았습니다. 거래량도 줄고 있고, 조만간 아마 거래량이 좀 붙는 시점에 있어서는 그 반등에 대한 탄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가가 44,85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금일 종가 부근에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42,000원 정도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입니다. 내수주죠.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불안정하고, 지금은 내부적인 이슈보다는 대외 이슈에 흔들리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주를 어느 정도 편입해 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어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백화점 같은 경우 국내 소비 지표가 좀 안 좋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매출은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기존점 성장률 3.8% 정도 기록을 했고, 4분기에도 아마 회복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명품과 이제 리빙 부분의 매출이 회복되면서 전체적인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개별 단가가 높은 겨울의류 매출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위치에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1일에 그 무역센터 면세점이 그랜드 오픈을 했죠. 그래서 현재는 아직 오픈 초기이기 때문에 광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내년부터는 입지가 어느 정도는 잡힌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외형 성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중국인 관광객 회복도 긍정적으로 판단되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꾸준한 순매수가 유입되는 부분도 역시 점수를 높게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어요. 네, 역시 기술적으로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도록 하겠고요. 이전 고점인 95,000원 목표가, 손절가는 88,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송원산업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일 수도 있는데, 그 플라스틱 재료죠. 합성수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산화방지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산화방지제 매출 비중이 3분의 2 이상입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북미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 산화방지제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학산업에 민감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화학산업이 괜찮지 않을까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중국의 부양책이 아마 시행될 것으로 보여져요. 중국경제공작회의에서 어쨌든 부양정책에 대한 가능성들을 시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관련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 하락세가 지속되는 중이죠. 근데 제조원가의 상당 부분은 유가와 좀 연동되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도 같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적으로는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도 보여져요. 12월 말부터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보여지니까 이 종목은 이제 단기도 괜찮지만 중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 부근에서 진입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 17,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한국카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를 생산하는 업체죠. 주로 고객사는 국내 조선사입니다. LNG선에 본행제를 공급하고, 그 본행제는 LNG를 액화 상태로 유지하는 데 좀 쓰입니다. 그래서 본행제가 없으면 LNG가 이제 기화가 돼서
운반이 좀 어렵고 그 에너지 손실도 발생을 합니다. 전방 산업인 조선업황이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데 따른 수혜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LNG선 발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락이 일단 조금 진정되는 시점이 오면은 좀 더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간밤에 또 국제유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국제유가가 또 하락했었던 부분이 약간의 그 부담 요인이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좀 진정되는 시기에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현대중공업의 그 311억 규모의 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내년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합니다. 실적은 내년부터 턴어라운드 된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조선업황이 부진하면서 매년 영업이익이 줄었었는데 내년에 실적 반전 계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은 단기 하락 추세라서 제가 그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 6,600원 드리긴 했는데 당장보다는 그 다음 주 정도의 반등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격 전략은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을 참고하시되 매수 시기는 좀 반등, 그러니까 양봉이 뛸 때 좀 진입하시는 게 현재로서 이 종목은 좀 더 유리한 전략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카본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 볼 텐데, 일단 신 소장님은 지난주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롯데칠성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제자리에서 버티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오르지도 않았고 내리지도 않았고요. 역시 가장 강력한, 거의 대한민국 증시 그 탑 3에 들 만한 가격 방어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롯데칠성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네, 지금 이거 방어력이 탁월하기 때문에요. 이거 들고 있으면은 다른 거 급등주 들고 있는 것보다 마음이 훨씬 편할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만 없으니까 약간 탄력이 있을 수 있는, 아까 전에 그 5가지 종목 중에 미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코가 지금 오늘 그 풍국주정이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고요. S퓨얼셀이 투자 주의 종목이에요. 둘 다 빨간 딱지가 붙었죠. 지금 그 다른 종목들도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유니크는 투자 그 경고나 주의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급등을 하다 또 역시 막판에 가니까 밀리죠. 지금 수소 테마가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 경고라든가 투자 주의가 딱지 붙은 것으로도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지고 있는데, 미코는 지금 아직 덜 올랐고, 지금 투자 경고나 투자 주의가 풀린다면 다시 재급등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격 조정이 심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풍국주정, S퓨얼셀 다 마찬가지예요. 차트가 다 똑같아요. 다른 종목인데 그림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격 조정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덜 올랐기 때문에 덜 빠지고 있어요. 미코는 더 많이 오르는 종목은 더 가파르게 빠지고 있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지금 이격 조정이 조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 선에서 끝날 것 같다, 한 번은. 그래서 지금 미코도 이번 주에 한 중반 지나면서 급반등이 한 번 나올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일단 단타 종목으로 미코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코 종목에 대해서 단기 접근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현진 팀장은 지난주에 슈프리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어땠습니까? 네, 흐름은 일단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꺾이면서 그에 대한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탈가를 오늘 간당간당히 걸려있다가 약간 좀 이탈하는 모습도 나오긴 해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좀 지지를 기대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제가 이제 단기적인 공략을 드릴 때는 2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20일 이평선을 이탈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단기 종목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이고요. 신규 종목으로 좀 진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로 지금 매도를 하고, 그렇다면 신규 종목들 이번 주에 볼만한 단기 접근 종목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사실 이제 대부분 좀 중기 종목인데, 그 중에서도 단기로 볼만한 종목이 네오팜입니다. 그래서 네오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인 위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락할 때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하락을 했다가 지난주부터는 더 이상 밀리지는 않고 바닥을 좀 잡는 모습입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데 거래량은 줄고 있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한 번 정도 이제 좀 터져준다면은 단기적인 시세는 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한번 부각된다면 역시 가벼운 상승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락 이후에 눌림목을 공략한다는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000원, 손절가 42,000원. 요 정도 가격 전략 잡고 보시면 괜찮은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은 오늘 시장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은 유틸렉스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렉스는 지금 오늘 상장했고요. 면역 항암 세포 치료제 그리고 항체 치료제 사업을 영위하는 바이오 업종에 속한 기업인데 사실 상한가를 갔었는데 조금 지금 지저분해요. 1분봉으로 보면은 오후 2시 지나면서 한번 풀렸고요. 문을 다시 닫는 듯 했는데 또 지금 15시 이전에 막 풀리다가 3시 넘어서서 다시 급락이 15시 12분에 75,5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지금 문을 닫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질질 끌다가 겨우 올려놓게 되면 그거예요. 힘이 정말 빠졌는데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서 턱걸이를 해가지고 턱은 살짝 올려놓는데 이제 힘이 빠져서 바로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깔끔하진 못했다 상한가가. 하지만 그래도 신규주가 상장한 날 굉장히 지금 두각을 나타내면서 언론에 오늘 하루 종일 이름은 굉장히 많이 올렸다. 이게 상한가를 계속 빠졌다 올랐다 반복을 했기 때문에 유틸렉스의 이름 그리고 유틸렉스 회사가 하는 일 뭔가 바이오 기업이다. 이런 거는 아주 시장에 강하게 어필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틸렉스 말씀해 주셨고요. 오현진 팀장께서는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 저는 특징주로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 영향도 있었고 또 미국의 기술주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국내 IT주들도 대부분 밀렸어요. 그러면서 역시 악영향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그 아이폰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던 종목인데 아이폰이 또 판매가 부진하죠. 내년에도 아마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애플 주가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악재가 많았던 LG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11월부터는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도 12월 들어서는 양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뭐 엄청난 모멘텀이 있냐?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워낙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오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OLED TV 수요가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익 개선을 만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아이폰 판매 부진, IT 업체의 부진 이런 악영향을 받고 있지만 충분히 모두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에 디스플레이 수요 확대, OLED TV 수요 확대 이런 부분에 의한 모멘텀을 생각을 해본다면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위치를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폭과대 대형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LG 디스플레이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폭과대 대형주 LG 디스플레이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먼저 카카오 종목입니다. 4545번님께서 11만 4천원에 비중 30%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사실 그 오늘만 해도 지금 4%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장에서 급락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카카오는? 네, 지금 6자리잖아요. 5자리로 바뀌느냐, 6자리로 머무느냐. 지금 싸움이 대단하죠. 10만 원이란 마디지수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동 평균선이다, 아니면 추세선이다, 이런 것들 기술적 저항, 지지, 뭐 여러 가지로 그을 수 있지만 이런 마디지수도 지지 저항이라고 했잖아요, 심리적으로. 10만 원을 가냐 아니면 9만 9천 원에서 끝나냐. 다른 것들 찾아보셔도 그런 거 많아요. 9만 9천 원에서 그 10만 원 벽을 못 뚫고 10년째 10만 원을 못 뚫고 있는 종목도 있어요. 그리고 5만 원, 4만 9천 원에서 막히고 이런 것들도 기술적인 저항을 제외하고라도 이런 것도 저항이나 지지로 작용을 해요. 반대로 10만 원이란 게 지금 한번 뚫었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굉장히 지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10만 원이 깨지고 5자리로 가면 또 이제 심리적으로 급락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연봉인데 카카오는 다음이랑 합병한 뒤에 사실 2009년부터 보시면은 10년선, 제가 분홍색이거든요. 저는 10이다. 일봉은 11이고 연은 연봉이겠죠. 10년선이겠죠. 10년선에서 항상 지지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하락을 하더라도 10년선에서 지지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딱 10년선에 있고 마침 가격도 10만 원이에요. 지금 악재가 다 엄청나게 나오고 있잖아요. 업비트가 지금 사기를 쳤다 그러면서 지금 뭐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 두나무인데 두나무를 카카오가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안 좋죠. 그리고 지금 사실 카풀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플러스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카카오가 지금 사실 택시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고 악재가 지금 다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카카오가 서비스를 내놔서 지금 반응이 좋은 것도 있는데 이 블랙홀 같은 이 이슈 두 개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업비트랑 카풀이 모든 긍정적인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종목은 폭락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10년 선에도 걸려 있고 2009년부터 한 번도 안 깨졌다. 10년 선에 걸려 있고 10만 원의 지지도 지금 굉장히 발악을 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시장이 무너지면은 이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이 폭락을 해버리면 카카오 같은 시총을 갖고 있으면 같이 폭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두려운 것 뿐이에요. 10만 원이 깨지고 그런 악재들이 겹쳐있는 상태에서 지수가 폭락을 한다? 그럼 카카오가 6자리에서 5자리로 가면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와서 밑으로 10%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까 10년 선이란 거는 10년의 종가기 때문에 이 올해가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이 올해 종가 맨 마지막 거래일까지 10년 선을 만약 지키고 끝나면 내년도에 반등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선이 이번 연도 종가로 깨지지 않으면 일단 잠깐 10만 원이 깨지더라도 이것을 견디고 내년까지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5211번님께서는 파워로직스 5,530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70% 단기 대응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파워로직스는 일단 모멘텀은 괜찮은 회사입니다. 2차 전지 관련 모멘텀과 카메라 모듈 관련 사업 모멘텀 두 가지 다 괜찮다고 보여져요. 어차피 전기차 시장은 원년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률이 높으면 높았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장돼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죠.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도 전망은 나쁘진 않아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저성장인 것은 맞지만 카메라 시장 자체는 듀얼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 쿼드러플 카메라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카메라가 3, 4개까지 들어가요. 나중에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는 정말 몇 개의 카메라가 들어갈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만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시점에서 역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파워로직스래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단기적으로 보자면 차트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단기 반등은 약간 걸려 있어요. 오늘도 기술적으로 윗꼬리가 나왔고 그래서 비중도 70%시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해 주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에는 한 5,700원 정도를 익절가로 보시고 목표가는 한 6,000원 초반대 굳이 정하자면 6,200원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계속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물량 크시니까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익절가는 5,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6,200원 네, 이 정도 전략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772번님께서 한송네오텍 2280원에 비중 20% 지속 보유 가능합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 신 소장님 어때요? 디스플레이 업종이 별로 좋지 않은 거를 계속 LG 디스플레이라던가 중국의 BOE 차트를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거 스펙이 2017년도 12월 달에 합병을 성공해서 17년도 12월 달부터 차트가 끊겨 있잖아요. 그렇죠? 2018년 4월 달까지. 그래서 스펙이 합병해서 코스닥으로 상장한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우회를 통해서라도 상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에 도움은 되는데 7월 달에 급락을 맞아서 지금 밑바닥에 있어요. 지금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등이 더딘 건 7월 달에 급락이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면 아무도 팔 수가 없어요. 기계적으로 팔지 않는 이상. 그렇게 다 물렸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다 때리는 거예요. 2,000원대에서 3,000원대 이 라인은. 그래서 이제 반등이 쉽사리 못 나오고 꺾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격 다짐으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그 바닥은 높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해서 자기가 그 본인이 산 가격 근처에 오면 일단 이건 실현을 하고 좀 종목 교체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삼성중공업 6782번님께서 또 여쭤보셨는데 12,000원의 비중 20% 미래 전망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오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래 전망이라고 하셨으니까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매수가가 워낙에 좀 높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매도 신호를 드린다고 해서 매도하시기도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조선주는 홀딩하시는 게 맞긴 맞죠. 왜냐하면 어찌되었던 간에 업황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BDI 지수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뭐 중국과 미국 간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글로벌 무역 규모가 그렇게 크게 급락하고 있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무역량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국내 조선사의 약점이 그 LNG선이나 FPSO, 유조선, 약간의 특수선 중심으로만 간헐적으로 수주가 있었다는 건데, 최근에는 이런 수주에 더해서 벌크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노후 선박 교체라든지 신규 선박에 대한 수주,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올해 수주량 목표치를 채웠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중국을 제치고 세계 수주량 1위를 다시 한번 회복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분위기는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최근에 국제 유가가 조금 약하고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조금 무뎌질 수 있지만 여러 어떻게 보면 회복되는 흐름의 과정 중에 하나지 중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상승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셔야겠죠. 그러니까 적게는 한 3개월 내외, 조금 길게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제가 볼 때는 한 9,000원 선까지는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2,000원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삼성중공업은 조선 3사 중에서도 그 실적 개선 속도가 제일 늦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선주를 차라리 갖고 계시는 게 낫는데 지금 삼성중공업이니까 목표가를 너무 높게는 잡지 않고 한 9,000원 정도 선, 그래서 투자 기간은 한 3개월 이상 정도 보고 그 정도 가격권에 갔을 때 흐름을 보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마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마감 지수 바로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2055포인트대에서 움직이는데 지속적으로 2050포인트 중반대에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보면, 자, 보시다시피 장중에 2059 고점 찍은 뒤에 2055, 56 사이에서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횡보 장세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오경부터 지금 거의 지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2,156억 원 현재 사주고 있습니다. 강한 매수고요. 기관 투자자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금융투자가 622억 원, 투신이 400억 원 사줍니다. 투신도 매수 물량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연기금이 무려 783억 원을 매수합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 42억 원까지 줄이면서 장중에 강하게 매도하던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고, 반대로 개인 같은 경우 2235억 원 매도합니다. 개인의 매도 물량은 더욱더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상승 전환 두 종목 모두 했는데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이 무려 4%나 빠지고요. 현대차 1,000원 상승합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한국전력까지 빠지는데 특히나 한국전력 1.2% 빠지고 포스코 상승폭을 조금 더 늘리면서 25만원 부근까지 갔습니다. SK텔레콤 상승폭 거의 다 반납하면서 보합권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670선 지금 다시 보합권 수준에서 내려오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73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보합권 수준으로 올라가나 싶었는데 이제 다시 미끄러지면서 670포인트까지 현재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셨고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열심히 사줍니다. 1269억 원.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사고 연기금도 160억 원 사줍니다. 하지만 외국인 개인이 파는데 외국인 181억 원, 개인이 979억 원 매도합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CJ, ENM, 포스코, 캠텍, 바이로메드까지 전 종목 빠지는 가운데 신라젠의 낙폭이 3%대로 가장 큽니다.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메디톡스 결국에 60만원 다시 무너졌고요. HLB 빠지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빠집니다. 대신 코오롱티 슈즌이 4%가 넘는 급등으로 펄어비스도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자, 월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보셨는지 여쭤보도록 하죠. 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이제 나스닥이 3%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마치 그림이 아이가 이제 예쁘게 그림을 그리다가
순간 크레파스를 팍 빗나가가지고 잘못 밑으로 쫙 큰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쁜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려고 선생님한테 했는데 삐뚤어 나가버려서 이거 못 쓸 그림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기분이 좋지가 않죠, 일단. 이런 장대 음봉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장대 음봉이고 이게 2016년도 그렇죠? 다우도 나스닥도 그렇고 2016년도 이후에 아주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왔던 추세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저번에 제가 청룡열차 얘기를 했잖아요. 올라갈 때는 굉장히 아주 조금씩 견고하게 올라가다가 그 떨어지는 순간에 그 스릴을 느끼기 바로 그 전 순간에 딱 넘어가면 확 떨어지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한 방에 그다음 한 방에 떨어진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할 때는 한참 돌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게 이제 급락이 먼저 나오고 붕괴를 시킨 다음에 기간 조정까지 있어야 다시 정비해서 상승을 갈 수 있다. 이 얘기인데 그게 아직도 그 떨어지는 구간도 아직 남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우리나라의 관련이 많은 반도체 종목은 지금 반등권에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반등. 그러니까 상승이 아니라 상승 전환이 아니라 반등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60개월선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은 늦게 하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예 또 빠질 공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존닷컴도 20개월선에 왔기 때문에 2015년도 이후에 처음 닿았어요. 닿은 적이 없거든요. 닿은 적이. 지금 처음으로 닿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이 이제 IT와 바이오 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코스닥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승강제로 돼버려서 코스닥에서 이제 유명세를 떨치면 다 코스피로 이전해 버렸죠. 그러다 보니 이제 코스피가 나스닥처럼 돼버린 거예요.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자, 이제 구도는 완벽하게 갖췄죠. 나스닥을 벤치마킹 하려는 목적은 맞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코스피는 더 그 굴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슷한 굴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머크사라는 주가를 보여드렸는데 급등은 하긴 했는데 오버슈팅이다. 그냥 대충 그은 거거든요. 이거 대충 그었어요. 윗선과 윗선 연결해서 대충 그었는데 거기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것 같은데 역시나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암젠이나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이 밑에가 붕괴되면 폭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로 완전 버팅긴 다음에 셀트리온은 무너졌잖아요.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구조가 나스닥을 원래 벤치마킹해서 코스닥을 만들려고 했더니 코스피에 그 구조가 갖춰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의 영향은 더 크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반도체주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1, 2 종목은 반등을 하면서 버티겠죠. 하지만 오늘처럼 코스닥이라든가 셀트리온이 무너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연기금이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거는 별 소용이 없는 게 연기금은 하락할 때 늘릴 수밖에 없어요. 정해진 비중을 사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전자는 조금 하락 부분이 더 남았고요. 의약품이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급락에 들어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가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한데 그걸로 지수만 방어를 약간 하면서 밑에서 의약품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무너지는 부분을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 팀장님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아직까지 글로벌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이슈들이 워낙에 많죠.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4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수의 상단을 당분간은 적어도 올해까지는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저는 시장의 하단은 어쨌든 견고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가 떨어지는 것 대비해서 국내 증시는 상당히 선방을 했고,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어쨌든 소폭이나마 플러스 전환으로 이제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상단이 막혔지만 하단도 약간은 좀 지지가 되는 좁은 박스권을 적어도 내년 초 정도까지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짧게 끊어가시는 게 좋은데 중장기적으로 가치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볼 때 조금씩 모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는 올해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거래 대금이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이 지난주나 이럴 때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내일 같은 경우는 또 휴정이잖아요. 배당락도 있고 이번 주 금요일은 또 마지막 거래일도 있고 마지막 거래일 이후에는 4일간 또 장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은 주식을 일단은 털고 싶은 수요가
있을 수 있어요. 불확실성을 안고 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상당도 하단도 막힌 조금 박스권 전망, 지난주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략적으로는 뭐 단기 매매는 짧게 잡고 가는 매매, 하지만 아주 길게 본다면 가치주를 모아갈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이번 주는 연말 마지막 휴장도 많기 때문에 시장이 털고 가려는 수요로 시장이 약간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금 비중은 유지하시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좀 낫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개괄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 코스피는 0.31% 빠졌네요. 2055.01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0.57% 비슷하게 빠지면서 669.7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했습니다. 2원 80전 올라가면서 1125원 2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의 이슈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이 셧다운이 돼서 시장이 상당히 좀 하락할 것 같은 예감을 줬었는데 국내장 오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죠. 시장의 모습을 보면 수급적으로 기관의 현물 매수가 아주 돋보이고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사실 방향성을 상당히 좋게 잡아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도 기관 2,400억 정도 샀네요. 특징은 기금이 한 360억 정도 사주면서 방향성을 잡아줬고요. 투신도 매수를 하네요. 또 제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프로그램을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비차익하고 차익이 2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주가를 방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매수와 또 기관과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상방적으로 방향을 많이 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포지션을 한번 봤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달처럼 굉장히 빨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포지션도 참 특이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관들이 현물을 산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들이 누적으로 보면 280까지 열었어요. 물론 그게 이른 시점이지만 사실은 이번 주 금요일이 지나면 다음 주 수요일이나 장이 열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혹시 보시면 280까지 콜 매수를 잔뜩 사는 기관들의 모습이고요. 풋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이렇게 행사가별로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위쪽으로 좀 포로를 방향을 잡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특이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아니라 콜을 매도를 합니다. 이게 272부터 70, 67, 65까지 매도를 해놓고 그 위에 매수를 합니다. 해지를 딱 걸어놓은 상황이죠. 근데 이 해지 물량은 사실 이 매도 물량보다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수를 동원해서 시장을 도와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위쪽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뭔가 기대는 게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나올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주말에 아마 제가 무슨 뉴스가 나오는지 봐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북한 관련 뉴스가 좀 있었고 중국 관련 뉴스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내년도 경기 부양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일단 뭔가 기대고자 하는 기관들의 모습인데 얼마나 이것을 시장을 잘 방어할지는 처음부터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다른 시점으로 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디커플링이 됐다 결국 커플링을 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견고하지만 미국이 방향을 선회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글로벌 이슈를 보면 지난주에 셧다운이 이루어졌어요. 올해의 셧다운이 3번째입니다. 1일짜리가 있었고요. 3일짜리가 있었고요. 지금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3번째는. 근데 이제 26일이 지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합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26일 합의를 못하면 장기 가능성이 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장기 가능성을 계속 언급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멕시코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이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셧다운을 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의회에서는 쪽지 예산을 했죠. 근데 그거를 서명을 안 한 건 트럼프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제기하는 멕시코 장벽 이 부분이 사실 미국 전통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져?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 다민족들이 모여서 한 국가를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바뀔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는 트럼프는 자꾸 의회 쪽에서 잘못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결국 트럼프가 카드를 접지 않으면 사실 이게 장기화 가능성은 정말 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미국 시장은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냐면 시장은 악재와 호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적절히 섞어서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 악재가 쌓입니다. 금리 인상 발언하면서 제롬 파월을 사임시키기 위한 얘기가 있었고요. 또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가 있죠. 또 스캔들에 대한 문제가 있죠. 거기다가 지금 셧다운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돌려세우기 위해서는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이 호재를 다 악재로 둔갑시키는 트럼프의 능력 대단하죠. 어쨌든 이 트럼프는 잘못하면 자기의 발등을 찍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오늘 밤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이 120주선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120주선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요. 120주선을 차트로 보면 정확하게 지수로 산정해 주시면 22,770입니다. 가장 좋은 23,880을 회복하는 게 좋겠지만 현재 22,440이니까 23,880까지는 약 1,400포인트가 남아있죠. 거기까지는 안 보더라도 적어도 22,770, 120주선 위로는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또 크리스마스라서 거래 시간이 딱 절반밖에 안 됩니다. 반나절만 운영하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지를 좀 봐야겠죠. 시간에서는 지금 한 0.6% 정도 오르고 있지만 어쨌든 본 시장에서 22,770 위로 올라오는 주봉의 형성이 시작되는지 이게 관전 포인트일 거다. 그러나 셧다운 문제가 빠른 시간에 해결되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게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이고 그것이 차트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후행 스팬이 요 캔들의 이 깊은 부분, 계곡과 종축으로 만나고 있어서 반등을 줄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바뀌는지를 오늘 밤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비건, 그러니까 미 국무부의 대북 특별 대표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인도적인 부분에서 지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슈가 아니냐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거는 내년 초를 바라보고 시장이 움직이는데 앞으로 4거래일 동안 만약에 미국이 추가적 하락이 내려온다면 이걸 방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된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악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면 그 악재와 지금 이 호재 그리고 또 중국에서 경기부의 호재 이 세 개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이길지 정말 궁금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이거 믿고 아마도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방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이것이 나왔을 때 2차 정상회담이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렸을 때 시장에서 이거를 외면해버리게 되면 기관들이 상당히 골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계속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미국 2% 빠졌는데도 거의 뭐 약법으로 마감시키는 게 좀 하루 이틀 아니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이 뉴스와 연초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이 포인트가 미국에도 영향을 주느냐의 싸움입니다. 만약에 미국에도 이 영향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관들이 시장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신반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미국이 반응을 안 하는 시장의 모습이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물론 보험을 들어둘 필요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좀 시장에서 고민을 해볼 만한 재료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선을 쭉 그어놨죠. 그어놨는데 요사리는 한 번을 안 옵니다. 그렇죠? 아무리 악재가 지금 여기서부터 한 요 7거래일 정도까지 미국이 거의 뭐 한 10% 넘게 빠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요 앞에 12월 11일 저점과 거의 유사한 데에서 계속 바닥을 잡고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2032, 11월 13일의 저점, 요 자리는 한 번을 안 옵니다. 그만큼 좀 견조한 움직임인데 얼마나 이것을 잘 방어할지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일 거다. 결국 연말까지 미국에 돌리지 못하고 하락 추세라면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 뉴스가 시장에 얼마나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의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잘 지켜보시면 방향은 꼭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성탄절인 관계로 장이 열리질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도 내일 모레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